솔루션을 맡은 파운드스 플래티늄 심현숙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을 잘 보내고 있죠? 지금 요즘 봄철 해도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탈모예요. 머리가 빠지는 거, 우리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두피도 노화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모내기, 모심기, 그러니까 우리 두피도 똑같이 모심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좋아야 되고 또 풍부한 영양소가 많은 옥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를 잘 심어서 또 적절한 물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듯이 오늘 제가 탈모 솔루션을 얘기하는 게 이 우리 두피도 이 모심기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탈모하면 요런 국민 질환, 탈모라고 질환으로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탈모 환자의 절반을 차지한 연령대를 보면요. 20대, 30대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43.9% 정도인데요. 여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 지나친 음주와 흡연,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탈모의 원인이 더 많아지는데요. 탈모 원인들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 탈모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헤어 트렌드 시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얼굴과 헤어가 8대2였다면 지금은 얼굴과 헤어가 5대5. 동안의 비결이 또 헤어에 또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헤어는 뷰티, 그러니까 토탈 뷰티를 완성하는 중요한 인식으로 또한 이렇게 전환이 돼서요. 뷰티 상품으로 계속 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피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건강한 두피를, 건강한 모발을 생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피부보다 모낭과 혈관이 풍부합니다. 또한 조밀한 신경세포와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얼굴 피부의 연장이라고 하면 봅니다. 우리 얼굴만 그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피도 표피와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조를 보면요. 아까도 우리 모낭과 혈관이 풍부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경세포의 조직이 되게 밀집되는 게 또한 두피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낭입니다. 모낭은 모근을 감싸고 있는 아기 집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둘러싸고 있는 표피가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모근이 잘 자라고 또한 이 모근의 뿌리가 잘 있어야지 모발이 튼튼한 모발이 나오듯이 모근왕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발에 영양소를 담고 있는 그 집에서 모근의 영양이 풍부하게 빨아들여서 우리의 모발까지 그 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온몸에 5만 개의 모발을 5만 개의 분포로 되어 있어 피부 밖으로 나온 켈라닌 단백질 구성이 각화질이 된 상피세포를 모발이라고 합니다. 모발은 피부 속의 모낭과 유부부, 피부 밖의 모관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모근은요, 아까 모발을 감싸고 있는 뿌리,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 속의 모발, 진피와 표피에 걸쳐 있으면서 새로운 세포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아까 중요한 모낭이라 했죠. 이 모근을 잘 감싸고 있어서 영양 공급, 또 보호망의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모낭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발 또한 중요하다 했죠. 모발이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이 걸립니다. 한 모공에서 25에 빠지고 자라는 모발인데요. 동양의 모발 수는 5만에서 7만 개고요. 하루 50개에서 70개가 탈모된다고 합니다. 한 모공에 2개에서 4개의 모근이 있는데요. 이 주기를 보면 성장기는 한 1000일 정도 됩니다. 1000일 정도 모발이 자라게 되고요. 또한 열흘 정도 퇴행기를 걸쳐서 휴지기, 100일 동안 휴지기를 거치면서 모발이 빠지게 되고 또 다른 또 모발이 자라게 되죠. 모주기 평균은 1110일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모발의 두 발의 경우는 10만 개, 하루에 100만 개 정도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모발이 구성되어 있고 나의 두피 상태를 보면요. 정상 두피는 되게 깨끗하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투명한 맑은 톤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성 같은 경우는요, 뻘겋게 부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죠. 피지 분비가 과다하게 기름이 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조는 허옇게 낀 것처럼 각질과 비듬이 이렇게 따라 있는 모형이 보이고요. 민감성 두피 같은 경우는 울긋불긋 빨갛게 되어 있는 반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탈모는 여러분 보이듯이 모발수가 보이지 않죠. 거의 한 개의 모공에 한두 개 모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발 굵기가 얇고 가는 모발이 또한 특징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늘 탈모에 대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탈모 모발을 보시면 진짜 이 모발수 한 개 모공에 하나 두 개 모발밖에 안 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탈모이지 않나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약하고 힘이 없다. 하루 끊어져서 탈락되는 모발 평균이 80개 이상이다. 두피를 만지면 딱딱해서 남은 살같이 느껴진다. 두피가 가려우면서 비듬이 심한 증상이 지속된다. 두피에 피지가 갑자기 증가한 것 같다. 두피에 열감이 난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탈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피의 악화가 탈모의 원인인데요. 예, 아까도 우리 모 심을 때 우리 논에 이렇게 약한데 그게 두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피를 악하게 하는 악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잘못된 샴푸 습관, 환경 오염, 음주나 흡연, 유전적인 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모발과 영양에 그 두피의 나쁜 식습관 때문에 이런 또 영향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생활, 그 다음 인스턴트 식품, 동물성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또한 여러분 야식 많이 하죠. 야식도 되게 모발과 두피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 두피의 모발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탈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더 두피와 모발에 악영향을 또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로 인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또 악화를 되게 되고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건강한 두피를 이루게 되고요. 건강한 두피는 또 건강한 모공, 또 건강한 모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몸속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게 우리의 두피의 모발 건강까지 유지가 되게 되고요. 나쁜 식습관은 어떤 헤어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부족 상태는 외모에 직접적인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외모에 여드름이 나고 입술이 부르트게 되고 울긋불긋 반점이 되게 되고 또한 이 비대칭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럴 때면 정말 탈모의 또 원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우리 두피는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얼굴이 노화되듯이 두피도 계속 노화하게 되게 되고요. 우리 건강한 두피는 왼쪽에 화면에 보이는데 되게 맑게 되죠. 그런데 우리 피부가 노화되듯이 두피도 노화되면서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모발이 되게 가늘어지는 이 상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두피에 필수 영양소가 또 필요하는데요. 모발의 구성이 뭐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 또한 수분, 지질, 멜라닌, 그 다음에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라틴 단백질은요, 18종의 아미노산 결합체로 이루어진 게 모발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백질 섭취는 모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해줘야지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이 또 보수되고요. 섭취 부족 시에는 몸의 단백질 비축에 의한 생신기에 있던 모발의 휴지기 상태로 계속 변환이 되기 때문에 휴지기가 계속되면 탈모의 또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발이 윤기를 잃고 또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2, 3개월 후에 심한 이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 게 출산 이후에 또 100일 이후에 되게 탈모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심한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우리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또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영양소 중에서 우리 두피를 구성하는 철분 되게 중요하고요. 철분은 모발 성장과 모공 건강에 촉진하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케라틴 형성에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공급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과 모근에 영향을 주고요. 비타민 D는 원형 탈모를 방지해 줍니다. 탈모 후에 모발 재생 촉진하는 게 또한 비타민 D고요. 비타민 E는 자외선의 두피 손상을 방지하고 모발을 강하게, 모발 발육을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요. 두피 염증 완화와 혈류 증진에 또한 도움이 되는 이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과 영양은 정말 중요한데요. 모발과 두피에 좋은 음식을 보면 단백질, 해조류와 해산물, 석류와 포도, 그 다음에 블랙푸드, 물 1리터, 견과류, 이게 다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탈모에 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뭐냐면 멜라닌 생성을 할 때 이 멜라닌 생성을 방해하는 게 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일단 나오기 때문에 흰머리가 더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코르티솔, 여기 코르티솔의 또 생성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두피 혈류가 감소되고 혈당이 상승되고 또한 염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음주 흡연으로 인해서 코르티솔을 더욱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보다는 적정한 운동으로 이걸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두피 탈모에 영향을 또한 미칩니다. 또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름진 음식이 두피 지방에 또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매의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되죠.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의 모양 보이시나요? 되게 이렇게 푸석푸석한 두피 모양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게 담배를 또한 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담배는 말초혈관 수축과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처음에 우리 그 두피 봤을 때 혈액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두피도 우리 피부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흐르는 걸 봤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이 혈액의 흐름을 또 방해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 씻는 습관, 대충 감는 습관 때문에 우리 두피가 더욱더 안 좋아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원인이 되는데요. 두피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찌꺼기가 피지와 만나면 모공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화한 혈액과 산소 공급을 막게 되고요.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또한 탈모의 또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한 두피는 되게 모근이 되게 튼튼해, 모발이 되게 튼튼한 거 보이시나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건 모발 자체도 되게 얇아지면서 두피 상태도 되게 건조하면서 기름이 되게 많이 낀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또한 잘못된 샴푸 습관 때문에 또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뜨거운 물로 또 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샴푸를 또 많이 짜게 되면서 쓰게 되죠. 그리고 물 적신 후에 바로 또 샴푸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손톱으로 두피를 빡빡 긁게 되면 또 이게 두피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두피까지도 바르게 되면 안 되고요. 트리트먼트 후에 대충 또 헹구면 모발에 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비벼가면서 잘 말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게 되면 또 영향을 또 미치게 되고요. 두피와 머리카락 젖은 채로 두기, 또 타월 감기, 그럼 되게 계속 습하게 되는 환경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샴푸 습관 때문에 또한 탈모의 원인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머리 감기를 잠깐 팁으로 보내드린다면요. 머리 감기 전에 먼지 제거와 엉킨 거를 풀면 좋고요. 5분 이상 샴푸하고 샴푸 잔여물을 또한 제거하고 타임별로 트리트먼트로 관리하고 찬바람으로 건조하면 좋고요. 또한 미지근 물에 머리카락과 두피를 충분히 젖시고 샴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량 샴푸를 덜어서 거품 낸 후 두피부터 발라주면 되고요. 손가락의 지문 부분을 이용한 마사지 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에 좋은 혈점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 또한 샴푸하는 방법이고요. 3분 정도 쉬어준 후 두피를 가볍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헹궈주면 좋습니다. 컨디셔너는 두피에서 5cm 떨어진 머리카락부터 바르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주면 두피의 모공의 수축을 또한 도와줍니다. 수건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두드러들 닦아주는 것도 가장 좋은 샴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밤에 샴푸하는 걸 정말 권합니다. 밤에는요 하루 동안 노폐물과 피지가 되게 많이 쌓여있는 거를 제거해주면 좋고요. 또 여기 스타일링으로 왁스나 젤, 스프레이를 또 바른 상태에서 그대로 자게 되면 네, 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소, 중금속, 화학물질, 꽃가루 등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제거해주고 자는 게 제일 좋지요. 그리고 모낭충의 먹이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낭충의 먹이를 없애주면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스케일링과 숨쉬는 모공, 영양 흡수를 도우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감으면 밤새 동안 이제 좋은 유분이 공급됐는데 그걸 또 제거하다 보면 우리가 나갔을 때 자외선 노출이 또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샴푸하는 걸 정말 권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모낭충의 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낭충과 탈모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피부만 모낭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피에도 피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낭충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우리 탈모의 또 원인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싸고 있는 모낭이 있죠. 모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낭충이 크게 증식되며 모발의 건강을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발과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또한 우리 건조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피면요. 젖은 먹으리에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비듬의 유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조한 거 정말 중요한데요. 완전히 말리고 자야 됩니다. 말리기 전에는 묶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눌러 물기를 또한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비면 큐티클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 후 적당한 빗질과 두피 피지선을 자극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윤기와 혈액순환을 또한 촉진해 주는 게 좋은 건조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샴푸할 때 그 잔여물에 남아있는 잔여 합성 계면활성제가 좀 문제인데요. 우리는 또 천연 계면활성을 쓰고 있지만 보통 보면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잔여 합성 계면활성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두피 표면의 지질 성분을 제거하고 수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피 속에 수분을 증발시켜서 두피를 더 건조하고 거칠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지실험에 보면 하나는 천연 계면활성분과 합성 계면활성을 피부에 발랐을 때 한쪽은 보이시나요? 예, 쥐가 나중에는 정말 몇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합성 계면활성분을 발랐던 쥐는 죽게 되고 천연 계면활성을 바른 쥐는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성 계면활성을 계속 쓰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아프게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탈모가 되는 원인들을 봤는데요. 이제는 두피 건강, 풍성한 두피 케어를 할 수 있는 영양은 어떤 거냐면요. 충족한 영양과 깨끗한 세정, 두피 영양의 공급과 적절한 운동, 신나는 아메이로 우리 두피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피 케어 솔루션으로 우리 세트니크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제품. 왜 세트니크냐면요. 1965년부터 50년 이상의 두피와 모발 건강에 연구한 역사가 있는 세트니크고요. 또한 두 번째는 건강한 두피부터 아름다운 모발까지 세트니크 베이직 설계로 기술과 또한 특허로 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연에서 그 성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테니컬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고요. 여기 세트니컬 맞춤형 보테니컬 케어에 이온 올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니크 제품 구성에 보면요. 헤어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세트니크. 모발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샴푸와 컨디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발과 영양의 생기를 보는 트리트먼트 라인이 있고요. 헤어 뷰티 완성을 위해서 스타일 라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세트니크 베이지 설계로 건강한 두피로부터 아름다운 모발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성분 중에 4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조하기 쉬운 두피, 수분 충전에서 스캘프 모이처 콤플렉스
성분이 있습니다. 두피 세정과 동시에 수분을 공급하고 두피 건조로부터 보호하고 두피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고요. 표피에 전달되는 수분 솜씨를 또한 감소시키는 특허 성분이 있고요. 스캘프 카밍 콤프레스로 시소 성분과 알로에베라, 건조하고 민감한 부피에 영양을 공급하고요.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자극으로 인한 두피 스트레스를 또한 진정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브 콤프레스는요. 리피드와 크레아틴 18-MEA 성분이 잘 배합돼서요. 우리 손상된 두피는 모발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이온을 이온 세세링이 하면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모발의 영양 공급과 모발 강도가 증가되면서 윤기 나는 모발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모발로 바꿔준 에너지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모발 봄내의 건강과 아름다운 모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모발 구조를 보면 여기에 모발 구조를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여기 보면 맨 바깥쪽에 큐티클층입니다. 큐티클층이라고 하고 표피층이라고 하죠. 표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안쪽에 피질층인데요. 모피질이라고도 합니다. 맨 안쪽에 보면 모수질인데 이게는 수질층인데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수질은 모발 중심부로 붉은 모발에만 존재하고요. 속이 비어있고 공기가 차 있습니다. 공기가 많을수록 모발이 광택이 나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솜털인데 아직은 수질층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파마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피질 같은 경우는요. 모발의 대부분 차지하고 멜라닌 함유하면서 이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발의 탄력, 강도, 굵기, 질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한 수분과 미량 영양소, 색소 지질의 영향을 또한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파마나 염색에 또 영향을 받는 게 이 피질층입니다. 이 피질층을 감싸고 있는 게 큐티클층인데요. 모피질의 부분을 보호하고 벌어지거나 파괴되는 모필층의 영양이 빠져나가 손살된 모발도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푸석하고 윤기가 없게 되고 잘 끊어집니다. 이 큐티층의 영향이 되게 되는데요. 모발의 손상을 보면요. 정상 모발은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이 되는데 손상 모발 같은 경우는 이 큐티클층이 쫙 이렇게 지지직 그레이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손상된 모발에 우리 에너지브 콤플렉스로 나오게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l, my name is Lane Duval and I'm a senior research scientist at Amway. Enerjuve is a part of the Satinique Hair Care line and is found in all the shampoos and conditioners. Our exclusive Enerjuve, a patented positively charged complex of strengthening lipids, reinforcing creatine, and smoothing 18-MEA works 3 ways to correct the negative charge found in damaged hair. Enerjuve surrounds the hair and selectively binds to damaged areas to rebuild weak spots. It penetrates through the core to repair and revitalize from the inside out and smooths the surface for shiny, healthy-looking hair. The outside of a hair fiber has a natural negative charge to it. And in areas of the hair where there's even more damage, there's even a greater negative charge associated with it. The formulas that contain Enerjuve have positively charged ingredients that help counteract or block these negative charged sites on the hair, leaving hair smooth, soft, conditioned, and shiny. We've taken a hair fiber and we've extracted all the lipid from the hair fiber, damaging it. We then cut that hair fiber in half and left it as untreated. The other half we treated with a shampoo and a conditioner containing a very small amount of fluorescently tagged ceramide. And you can see exactly where that fluorescently tagged ceramide is penetrating through the cuticle and well into the cortex of the hair fiber. Having this patent on Enerjuve sets us apart significantly from the rest of the hair care industry. Enerjuve makes hair softer, healthier looking, and more alive than ever. 안티어프의 스캐플 포뮬러를 소개하겠는데요. 건강한 두피부터 튼튼한 모발까지 스캐플 리바이탈라이징 콤플렉스인데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와 모공 영양, 두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시소 성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그린 누이보스고요. 두피 진정에 도움을 주는 감초 성분으로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합니다. 효과적인 탈모와 두피 케어 안티 헤어풀을 소개합니다. 힘없고 약한 모발과 탈모 두피에 자연스럽게 온 영양을 공급해주고요. 생기 넘치는 두피와 건강한 모발을 관리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 함유되어 있어서 식약청 심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된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스캐프 리바이탈 라이징 콤플렉스가 건강한 두피, 튼튼한 모발을 케어하고요. 풍부한 보테니컬의 영양을 담은 인삼과 멀베리잎이 건강한 두피와 튼튼한 모발로 케어해준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데요. 스캐프 토닝과 안티 헤어풀 샴푸,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안티 헤어풀 샴푸와 컨디셔너를 보면 모발 수량이 없는 것보다 있는 모발이 약해지는 게 정말 문제점인데요. 끊어지지 않고 굵고 튼튼한 모발로 만들어준 게 이 샴푸의 특징입니다. 특히 샴푸를 하고 나서 우리 건강한 샴푸는 한 3분 이상을 방치해 들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 샴푸 또한 한 3분 정도 샴푸를 바르고 나서 마사지 하듯이 한 다음에 세정을 해 주셔야지 두피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프 토닝은요. 식약청 인증의 효능 효과, 탈모 방지와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켜주는 특허를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모근의 영양과 에너지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해줘서 약한 모발들을 강하게 딱 잡아주고 굵게 해줍니다. 두피 라인이 보이던 헐렁한 머리에 빼곡한 머리숱을 가질 정도로 획기적인 제품인데요. 이거는 마른 상태에서, 머리 다 마른 상태에서 줄을 따라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건 다시 씻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시소 추출 성분과 리놀레산, 올라산 혼합물, 리코리스, 루이보스 추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탈모 제품으로 추천한 제품을 소개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스타일링제 제품을 소개하자면요. 우리 탈모에 또 영향을 미친 게 이 합성 스타일링 젤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아메에서 제안한 스타일링 젤은요. 잦은 스타일링 젤로 손상된 머릿결을 바르는데 즉시 탱글하게 회복하고 싶다면 이 스타일링 젤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헤어씨 오일, 헤어 오일 시럽이 있고요. 여기 헤어씨 오일에도 보면 오르간 오일, 또한 아보카도 오일, 영양 공급이 풍부한 오일 성분들이 있습니다. 쿠쿠이 다음에 오일, 이 오일들이 수분을 가득 채워주는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 보면 배와 첨삭 그리고 장미와 머스크 향이 너무나 매력적인 조화로 이루어진 제품이어서요. 저도 헤어씨 오일을 자주 쓰는데요. 발랐을 때 그 즉각적인 머릿결이 탱글한 그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스트레이팅 밤 또한 생머리인 여성분의 하루 종일 찰랑찰랑 연예인처럼 생머리를 위한 스페셜 제품입니다. 머리를 감고 마르기 전에 바르고요. 드라이 후 한 번 더 바르면 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디펜드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이 듀얼 디펜드 스프레이는요. 헤어 에센스 스프레이입니다. 드라이를 자주 하게 되는데 얘를 가야 되면 모발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건 모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먼저 드라이 하기 전에 먼저 뿌려주시고 자외선과 모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샤인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요. 헤어 미스트인데요.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머리가 건조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간단하게 뿌려주고 갑자기 나가게 될 때 부시시한 머리를 정돈할 때 해주며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흰머리와 우리 새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염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제품에 염색약도 있습니다. 연약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자연유래 성분, 오래 지속된 세련된 헤어 컬러 성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다크 브라운과 라이트 브라운, 레드 브라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2가지 단백질과 3가지 허브 추출물, 5가지 자연유래 오일 성분이 있어서요. 자극적 냄새가 없고요. 편리한 타입으로 쉽게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추럴 블랙은 세치정용으로 5가지 자연유래 성분과 2가지 자연 오일 성분으로 20분 안에 염색을 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상을 좀 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우리 샴푸도 중요하지만
먹는 영양소도 되게 중요하죠. 두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양소를 한번 소개하면요. 네, 영양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합 비타민 WX입니다. 아까 우리의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D, 비타민 E들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 게 WX죠. WX는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가장 완벽하게 바뀌지 못한 식물의 모든 힘을 담아서 식물 농축물까지 들어있죠. 여기는 DNA 손상을 복귀하는 파이토케미컬 끝판왕으로 세계 최강의 종합 비타민 무기질입니다. 또한 우리 종합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물 많이 중요했죠. 우리 모발에도 물이 많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물을 먹어야지 또 수분 공급이 건강한 모발을 또 자라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영양이고요. 또 보면 세몬 오메가3, 소팔메토 브랜드, 프로틴, 서플리먼트들이 있는데요. 두피에 중요한 게 프로틴이죠. 단백질이 면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단백질 중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대두밀환들을 사용한 순식물성 파이토프로틴을 여러분 추천합니다. 또 옆에 보면 SHN 서플리먼트인데요. 이거는 먹는 콜라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발이 약하거나 윤기가 없고 잘 빠지거나 끊어져서 헤어샵 갈 때마다 영양 트리트먼트를 해야 하는 분에게 추천하는데요. 이게 손톱이 잘 부러지고 또한 이렇게 잇몸이 약하신 분에게도 드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세몬 오메가3 있는데요. 세몬 오메가3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혈행 개선에 가장 좋은 제품이잖아요. 이게 혈행을 맑게 하고 혈관을 찌꺼기 없이 깨끗하게 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오메가3는 기름이다 보니까 상폐되기 쉬운데요. 99.99 순도로서 순도를 잘 유지하고 또한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고요. 관절이나 염증에도 되게 좋은 제품인데요. 우리 두피도 피부고 또 혈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팔메토 브랜드는요. 우리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남성 호르몬의 변형으로 인해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전립선에 문제만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남성의 탈모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팔메토 브랜드 챙겨 드시면 탈모의 원인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피에 대한 탈모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여러분 샴푸도 중요하고 영양소도 중요하고 또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모든 걸 지켜서 더욱더 건강하고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안합니다. 이상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뚜이뚜이와 현이의 쿡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킨 요리는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뭐죠? 오늘은 떡갈비? 새송이 떡갈비? 그쵸, 이제 우선 개뼈다구 모양의 떡갈비랑 디저트로는 코코넛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쌀가루로 만들었나요? 네, 당연히 건강을 생각한 쌀가루로 만들었고요. 박력 쌀가루를 이용해서 코코넛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그럼 새송이 떡갈비를 이제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저희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이렇게 반반씩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만 사용하게 되면 좀 많이 퍽퍽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우선 새송이 버섯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자, 우선 강아지 개뼈다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개뼈다구 모양의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송이 버섯을 먼저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아깝지만 버리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다지셔서 아이들 볶음밥에 넣으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네모나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는 자, 이렇게 요런 모양을 만들어서 네, 요 남은 부분은 나중에 볶음밥으로 꼭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해둔 볼에 다진 소고기, 다진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레시피 양을 2배로 하셔가지고 반죽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저장해뒀다가 하나씩 꺼내서 요리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양념을 넣겠습니다. 그럼 장갑을 끼고 칠해주세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후라이팬을 8단에 예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열된 후라이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요. 한 1분 정도만 더 예열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열된 후라이팬에 요 떡갈비를 넣겠습니다. 7단에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떡갈비가 사실은 후라이팬에서 익히기가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퀸 냄비는 넣어두고 뚜껑을 덮으면은 이 속까지 다 빠른 시간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익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넣고요.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여기 모이스처 실이 생겨요. 띠링띠링. 그렇게 해서 모이스처 실이 생기면 내용물이 80% 정도 다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익혀주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에 떡갈비에 버무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요 유자청을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섞어둘게요. 유자 그리고 꿀, 설탕 대신 꿀로 소스, 유자청이랑 꿀로 단맛을 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간장. 벌써 다 익어가나 봐요. 이건 참기름. 이렇게 해서 섞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맛있게 또 겉면이 노릇노릇해지게 한번 이렇게 지적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이렇게 예열해서 쓰시면 스테인리스 후라이팬도 하나도 안 들러붙거든요.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뒤집어서 한 2-3분만 더 구워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노릇노릇 너무 맛있게 구워졌죠? 자, 이렇게 구워졌으면요, 불을 한 2단, 3단으로 내리시고요.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끼얹듯이 부은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불을 한 5단 정도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스를 발라주시면 돼요. 소스를 이렇게. 지금 유자향 냄새가 엄청 향긋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또 불을 또 이때 너무 올리시면 여기 보이신 것처럼 약간 탈 수도 있거든요. 딱 요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자 소스에 굴리듯이 소스를 이렇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코코넛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실온에 방치한 실온 버터와 설탕을 크림 상태가 되도록 섞은 다음에 달걀도 하나씩 섞어 줄 거예요. 그럼 먼저 버터를 크림화를 먼저 시켜주도록 할게요. 크림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버터를 크림처럼 이렇게 다 풀어 주었어요. 그럼 다음에 설탕을 넣고 섞어 줄 겁니다. 다시 또 크림처럼 섞어 줄 거예요. 설탕까지 이렇게 크림처럼 잘 섞였죠.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이제
이제 계란을 한 개씩 깨서 한 개씩 깨서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계란을 한 개씩 넣어서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넣지 않고 한 개씩 넣어서 순차적으로 섞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박력분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채 쳐서 섞은 다음에 코코넛 가루와 우유를 넣어서 반죽을 할 거예요. 자,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섞었죠. 섞고 이렇게 채 쳐서 이렇게 해서 섞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섞는 방법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코코넛 가루와 우유를 넣어서 반죽을 할게요. 코코넛 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유를 넣고 또 반죽을 해볼게요. 네,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틀에 넣어서 구울 거예요. 먼저 이 틀에 포도씨유를 살짝 코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포도씨유를 안에 코팅을 해주고요. 이렇게 코팅을 해주신 다음에 반죽을 반씩 나눠서 담아 볼게요. 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펴주시고요. 요 코코넛 가루를 솔솔 뿌려줄게요. 이렇게 담고 170도에서 30분 구워줄 건데요. 네. 이렇게 넣고 뚜껑 닫은 후에 위에 돔뚜껑까지 덮어줄게요. 그리고 팬 요리 170도에서 30분. 네, 30분 후에 봬요.
이제 끝났어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식으면 잘라서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